여러분께서는 저녁밤 시간에 증시 충전 에너지 여의도 클래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너튜브로 들어오셔서 또 참여 가능합니다. 위원님들께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지금 바로 주시면 실시간으로 소통하도록 하고요. 또 채팅창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가장 또 섹터 부분과 또 업황 부분과 이슈 부분과 다 뭐 결합해서 한눈에 정리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주제 스칼렛 이하영 위원님께서 정리해 오셨습니다. 주제 함께 보실까요?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더 신경 쓰인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의 일반 사이에서 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얘기해봐. 신경 쓰지 마. 더 신경 쓰이죠. 지금 주식시장에서 그거와 같은 단어가 인플레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걱정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연준.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의 주의보 속에 경제성장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죠. 스칼렛 위원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시장에 가장 민감한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이제 약세를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도 이제 이 같은 물가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또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그 같은 부분에 단기 조정 형상을 보여줬는데 또 이번에는 또 생각보다 부진한 경제 지표가 나오면서 2주 만에 미국 국채 금리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러면 지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좀 더 유지하겠다는 안도감이 좀 보여지면서 시장에 이러한 반등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었는데요. 사실상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상승은 우리가 좀 이상적인 이러한 움직임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간의 경제가 이제 침체되어 있던 구간에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범위 내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긴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유동성 장세로 인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을 회수할 경우에는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우려감으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또 뒤에서 돌아서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이 같은 완화 정책을 유지하는 부분들 이제 그 대평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간의 완화 정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가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그런 반증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보여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기업의 실적 부분에 따라서 증시는 우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또 악재에 민감한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증시가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더 글로벌 증시 거의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반등 움직임들을 주도했던 게 두 가지 섹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라고 하는 이러한 IT 종목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기술주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활동 재개에 따른 수혜로 그간의 코로나 이슈로 가장 침체되었었던 항공주라던가 그리고 호텔, 카지노 같은 이 같은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수혜주들이 양분에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기술주들이 반등을 좀 주면서 그간에 이제 경제 인플레이션으로 통해서 우리 경기 민감주들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줬는데 그쪽은 오히려 또 최근에 상승자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또 오늘 기술주들이 움직이면서 그럼 이젠 기술주의 차례입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그간에 우리가 이제 먼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수는 1월 달에 고점을 만들고 나서 종가상 고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때 1월 달에 시장을 주도했던 주요 기술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반등 대비해서 반등치를 못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충분한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매력들이 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아무래도 국제금리가 하락했으면 기술주들이 또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이슈도 보여주지만 그간의 조정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움직이고 그리고 그간의 경제 성장주의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자리를 두드러졌던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이제 차익 매물도 오면서 그 부분들이 기술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시장이 하반기의 시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보이는 시간에서 언급드린 로봇이라던가 VR 시장 같이 지금 막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술주들은 우리가 향후 기술 선점을 위한 이런 정책적인 이슈들이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재부각이 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연초에 과열이 되었던 부분의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이 과열이 식은 상황이고 거기서 다만 종목당 옥석이 가려지면서 그간의 움직임들을 크게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보다 새롭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확장 섹터들 말씀드리자면 뭐 2차 전지라던가 뭐 전기차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봇으로 통한 AI 반도체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런 저가 매수 여력들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주들이 상승 자리를 보여주는 한편 우리가 아직까지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진한 지표라던가 이런 부분들로 경기 민감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면서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소 진정이 되었지만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경제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2분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그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예민하게 작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기가 회복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들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대면 수업을 이제 100%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같은 이 경제 활성화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적 개선 기대감들로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들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련 움직임들도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가 확인되는 그러한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금리 상승의 수혜주, 인플레이션의 수혜주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포트로 잡아놓는 한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내년에 또 주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같은 부분들로 인해서 글로벌 기술 선점을 통한 정책적인 이러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을 키울 수 있을 만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뒷받침될 수 있을 이러한 주요 첨단 기술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지금부터 오히려 약간 짧기보다는 연말까지 모아간다는 전략으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빅테크에 대해서는 제 관심이 충분하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올 초에 좀 과열된 부분들이 한 차례 좀 꺼지면서 옥석이 가려졌고 인플레이션은 또 하반기까지 계속 가져가는 이야기니까 또 경기 민감주로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하나씩은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걸로 의견을 주셨고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정말 스칼렛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는 좀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에 구축해놓고 성장성이 가미된 이런 또 정책과 관련한 이런 종목들은 첨단 이런 종목들은 또 같이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좀 힌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트폴리오 짜는데 굉장히 도움 되셨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의견으로 홍정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동의하는 바이고요.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뭐 어디까지 될 것이다, 뭐 전망치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사실은 그 전망치를 넘어선 지도 오래됐습니다. 계속 나오는 전망치가 계속 경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망치 자체도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는 현재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의 고점에 지금 다다랐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기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당연한 좀 수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사실은 시장에 조금 크게 공포감으로 다가왔는데 조금 뒷북인 면은 있죠. 사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뭐 연초 연말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뭐 아직까지도 또 인플레이션의 공포감을 좀 조성을 하는 거 보니까 고점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을 좀 심어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좀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살펴볼 것은 전에 이제 미국의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 마감을 해줬어요.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2.32포인트 이제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 국내 증시도 오늘 좀 양시장은 상승 마감을 해줬죠.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은 조금 이제 드디어 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만약에 우려가 된다 그러면 뭐 경기 방어주 쪽으로 우리가 그런 뭐 편입을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좀 짜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투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견된 인플레이션 자체는 좀 당분간 지속이 되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압력은 진정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도 시장 자체가 조금 다시 반등을 해주려고 저점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오늘 국내 시장도 그렇고 양시장 모두 이렇게 좀 상승 마감을 해준 것으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경우는 지금 점점 더
압력이 조금 진정이 되고 있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언급이 됐었던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5G 그리고 친환경 테마 등의 어떤 기술주 중심의 좀 추가 상승의 여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보는 해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이 기술주들에게 모멘텀은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시장에 어떤 좀 혼조세가 지속이 되고 있지만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개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해보면 참 좋겠다라는 좀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기술주를 만약에 내가 편입을 하더라도 저는 기술주의 좀 단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기술주들은 대부분 좀 실적이 안 좋거나 좀 재무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변동폭이 좀 강하고 시장도 많이 오를 만큼 올랐고 지금 조정을 물론 받고 있지만, 이런 변동폭이 좀 강하고 혼조세가 강한 시장 속에서는 기술주를 공략을 하더라도 재무 구조나 어떤 실적적인 면에서 그래도 좀 평균 정도는 하는, 평균 이상이면 더 좋고요. 평균 정도는 하는 종목들로 좀 구성을 하시는 게 좀 더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좀 두려워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투자를 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술주들의 모멘텀은 동반이 되고 있으니 포기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를 편입을 하고 포트폴리오에, 그러면서도 기술주들을 좀 담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기술주들을 담을 때 담더라도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폭이 크고 혼조세가 강한 시장이니 그래도 좀 실적이라든가 어떤 재무 구조가 평균 정도는 하는 기술주들로 좀 편입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주에 대한 그 의견을 주셨는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좀 모멘텀이 좀 잘 확보가 되었다라는 힌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기술주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니라 또 꼭 기억해야 되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고, 경기 방어 더하기 그 기술주의 포트폴리오 구축,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네요. 여러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압박, 조금 더 이 압박은 줄어들 수 있을까? 여전히 괜찮다 하지만 생산 측면에서는 원자재 값의 인상으로 열심히 팔아도 남는 게 없다라고 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런 상황이 우려되고 있는데, 기업 실적의 악화의 악순환을 연준의 이 액션 없이 막을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스칼렛 위원님? 네, 앞서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이슈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의 이런 압력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고점을 좀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정상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이어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경제 상황 크게 위축시킬 만한 정말 급격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완만한 조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일단 일시적으로 그 같은 부분에서 기업에 대한 이런 부담감을 작용을 할 수 있지만, 그 역시도 이런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런 이율 확보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같은 부분들을 마냥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공급업체와의 이런 조율들이 생기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같은 최근에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선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러한 그 원자재 기업들과 조선주들과 이런 효율이 협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같은 부분들이 가격 상승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갔다는 것 자체가 경제 정상화 속에 이런 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기업의 실적의 증가가 같이 동반 상쇄를 시킬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더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이 트렌드다.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요새 계속 신경 쓰이는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인플레 시대에 주식시장 내 종목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 구축 방법 두 위원님들의 의견 들었습니다. 화면으로 정리하시죠.